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2월에 완독했던 총균세 독서 노트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독서 기록을 했는지 간단한 노하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량과 내용이 만만치 않은 책인 만큼 계획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총균세는 총 21개의 챕터인데요. 에필로그까지 포함해서 하루 3챕터씩 일주일 안에 완독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 계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목표를 세운 덕분에 열흘 만에 완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렇게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서 완독 확률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균세처럼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책을 읽다 보면 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지루해질 때 좀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고 딴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머무르게 될 때가 저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속독을 하려고 합니다. 속독을 할 때 저는 20분이나 30분 단위로 타이머를 맞춰두고 그 시간 내에 읽도록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타이머를 잴 때와 재지 않을 때의 집중력이 확 달라지는 걸 여러분도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내에 책을 다 읽겠다는 목표의식도 강해집니다. 처음 한두 챕터를 읽을 때 내가 60페이지 정도 읽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챕터도 비슷한 시간 내에 읽도록 한번 해보고요. 분량을 기록하는 것 역시 여러분에게 오늘도 독서를 했다는 뿌듯함, 어떤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기록을 하면 책의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기록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좀 지루해질 수 있어요. 총균세를 비슷한 분야의 책인 사피엔스와 비교를 해보면 사피엔스가 고대부터 현대의 역사를 총망라해서 대중적으로 재미있게 서사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면 총균세는 인류사의 미시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마다 역사가 어떻게 왜 다르게 진행되었는지 그 환경적 요인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제가 이전에 읽었던 코스모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코스모스가 천문학에 문외한 대중들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굉장히 쉽게 썼다 하는 느낌이 드는 대중서라면 총균세는 그런 거는 약간 고려하지 않은 듯한 학술서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총균세는 출간 당시에 인류학 분야에서 우생학적이고 민족 우월적인 관점을 뒤집는 독창적인 학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근거를 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근거를 하나하나 다 읽는 과정 자체가 논문에 가깝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인문학에 접근할 때 논문을 읽듯이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쓰시다 보면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세밀한 부분까지 다 기록하게 되는 수고를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학계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싶었는지 그 대표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제 식견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균세가 읽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18번째 챕터만 읽으셔도 어디 가서 읽은 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챕터 12장과 13장까지 읽고 한 페이지에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이 되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핵심이 되는 문장을 적고 싶다면 이걸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의문을 던지는 구간입니다. 이 질문은 챕터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문단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수능 언어 영역 푸는 쫄깃한 기분으로 작가가 어떻게 스스로 제기한 의문에 대한 답을 전개해 나가는지 찾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해당 문단 마지막 부분, 챕터 마지막 부분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책을 읽을 때 미리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거나 책 끝을 살짝 접어 놓으면 독서 노트를 작성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메인 문장을 적은 후에는 그 문장에 대한 어떤 근거 혹은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사실 몇 가지를 적어 넣는 겁니다. 저는 뭐가 중요한지 선별하기보다 저에게 새롭다고 느끼는 것을 적어 넣었습니다. 가령 13번째 챕터에서는 발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민족이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해서 문자나 바퀴 같은 물건이 발명되고 발명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리적, 환경적, 사회문화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예로 그리스의 파이토스 원판 인쇄 기술과 일본이 총을 포기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핵심이 되는 근거는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요인을 갖추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총균세의 무려 반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라 굳이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총균세를 읽으면서도 중간중간 책에 메모를 하거나 독서노트에 생각을 적어 넣었습니다. 14번째 챕터에 호주 원주민 사회를 침략했던 영국 백인 이주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호주에 살고 있어서 더욱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라 따로 코멘트를 적어 놓았습니다. 제목이 총균쇠라고 해서 저처럼 흥미진진한 전쟁사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다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식량 생산과 가축화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 이상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이 책이 다시 회자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세균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내려놓고 이 책이 90년대 후반에 쓰여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